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12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 있고, 자, 일단 뭐 미국 선물은 오늘 장중에도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회복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이 상태로 갔다가 내일 밤중에 좀 어떻게 진행되나 그런 것들은 좀 계속 봐야 되고, 지금 좀 찌라시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건 내일 아침에 보면 될 것 같아요. 뭐 미국 상원, 뭐 트럼프 대통령 주요 정책에 대해서 뭐 새로운 예산안, 거기에 이제 조선, 그다음에 원전 사업이랑 뭐 국방 이런 것들 육성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,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시간에 반응이 있지는 않거든요. 아마 저게 좀 내용이 있으면은 좀 얘네들이 움직일 법 하지 않나 싶은데, 일단 저거는 실제로 있는 뭐 찌라시가 아니라 진짜 뉴스화 돼서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뭐 좀 퍼올 수도 있고 해서 내일 체크를 해볼 요소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아요. 좋은데 오늘처럼 좀 순환매 빠른, 그 다음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살짝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느낌이 있죠. 해가지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움직입니다. 그래서 조금 난잡하는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와중에 잘 보시면은 각 테마에서 기둥격 하는 애들은 움직임이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. 뭐 10%, 20%, 30%씩 쭉쭉 움직이진 않더라도 그래도 꽤나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묵직한 무게감 있는 종목들이라,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로 막 순환하는, 이렇게 좀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, 시장이.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세계 증시 대비해서 오늘도 미국 지수 밀렸죠.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밀렸죠. 정확히 말하면 선물이 밀렸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꽤 강해요. 거기다가 거래대금이 이제 뭐 시간에 거래까지 포함해서 또 코스닥은 10조를 넘기는, 그래서 10조 전후쯤이면은 시장은 매매할 만합니다. 뭐 이게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거래대금이 10조 넘는다, 10조쯤이라는 거는 그만큼 장중에 대금 터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몇 개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캐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, 시장은 괜찮아요. 흐름 자체는. 대신에 이제 그 유동성이랑 순환매, 이거를 좀 어떻게 캐치를 하냐, 이게 관건인 것 같고, 관세는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이 관세를 뭐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건지 별로 반응이 없어요. 뭐 최근에 워낙 강하고,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거지만 예상됐던 거랑 그래도 실제로 부과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. 거기다 이제 그 예상됐던 거에 지수가 밀리면서 하락하면서 미리 겁먹었던 공포감, 그건 또 아니어가지고 좀 특이하지 않나 싶은데, 일단은 뭐 시장이 강하다는 건 좋으니까. 그래서 관세는 뭐 나오면은 우리나라 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나, 지금은 공포감도 없는 거 봐서는 반짝 밀리더라도 바로 좀 버티거나 턴시킬 그런 움직임도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파월 상원 통화 정책 보고, 요거는 뭐 금리, 그 다음에 이제 CPI랑 PPI 신규 상장 두 종목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인보우 3전 인수 대금 지급일 있고,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, 철강,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% 관세 3월 4일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죠. 자, 그 다음에 지금 정치 쪽도 이제 슬슬 좀 리스크도 있기는 한데, 정치 테마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또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이게 헌재에서 인용이 나올지 기각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인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 있겠죠. 그래가지고 헌재에서 요거 결과 이번 달 빠르면은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결론 낼 전망이다. 그래서 오늘 아직 좀 텀은 있어요. 지금 2월 이제 10일, 11일 뭐 이러다 보니까. 근데 관련주들이 뭐 조금씩 반짝반짝 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일단 이재명 관련주, 그다음 뭐 이제 김동연, 우원식은 저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에 대해서 이번에 좀 출마 이런 거랑 엮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거리를 둘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뭐 김문수 관련주들 차트가 조금 묘하기는 하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준표, 뭐 이준석, 오세훈 관련주도 뭐 좀 순환하는지, 대신에 이제 이쪽은 매매를 할 거면 내가 그런 좀 리스크에 대해서 갑자기 인용이 나올지 기강이 나올지 모릅니다. 인용이 나오면 관련주들은 당연히 뭐 좀 상한가 각 대표 주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는 한데, 만약에 기강 나오면은 좀 쭈루룩 밀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. 내가 그 리스크를 좀 생각하면서 매매를 접근해 볼지, 뭐 발표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 그냥 세력들이 뭐 기술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걸 노려볼지, 이 정도가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
뭐 트럼프 관세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시장이 생각보다 튼튼해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써요. 이건 나와봐야 될 것 같네요. 나오고서 시장이 이제 뭐 반응을 하루는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뭐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며칠 동안 하락이 나오나 그리고 뭐 관세 부과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콕 집어서 나온다면은 그 관련 주들이 이제 며칠 동안 뭐 매도세가 좀 나오는지 아니면은 밀렸다가 좀 회복하나 이런 거를 좀 체크는 해볼 것 같고 미중 갈등은 일단은 아직 해소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. 그리고 히토류는 여기저기 막 좀 같이 엮더라고요. 히토류 가격 상승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반응을 시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로봇은 형님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하락을 했지만 그대로 안 죽었죠. 그리고서 후발주들의 순환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5일선 깨지고 그대로 오늘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그대로 좀 올라왔어요. 그래서 뭐 차트 구간에서도 조금 괜찮았던 모습들이 있는데 일단 얘 말고서는 오늘 좀 크게 부각됐던 거는 뭐 휴림 로봇 정도? 얘네 말고 나머지는 그냥 좀 밋밋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조금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워낙 좀 강했으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이런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할지 아니면은 뭐 좀 투매를 만들지 얘네들은 꺾이기 전까지는 봐야 되고 일단 레인보우는 17일 재료 일정이 있다 보니 그때까지 완벽하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죠. 그래도 이제 리스크가 날마다 네, 이런 자리에서 뭐 스윙하겠다 이런 거는 좀 그렇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중심 테마는 3개입니다. 유리기판 로봇 재건이 아직까지는 오늘도 유리기판이 또 셌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일단은 좀 중심이고 재건은 좀 중심 테마라고 하긴 그렇지만 재료 일정 같은 게 좀 뭐가 탁 하고 또 튀어오를 수 있죠. 오늘 시간에서도 올랐다가 일단 좀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그런 식으로 또 폭발력 있는 뉴스 붙일 수도 있는 섹터이고 이거 외에는 이제 좀 뭐 방산 쪽이랑 실적 기반해가지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 실적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좀 좋게 움직여요. 자 그래서 일단은 로봇은 뒤에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고 AI 쪽은 이쪽은 글쎄요 뭐 각자 개별 뉴스 붙이면서 또 튀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오늘 뭐 마음의 AI 얘가 뭐 이제 또 반짝반짝하죠. 근데 이제 AI 쪽은 실제로 뭐 좀 실적 뭐 매출 나오는 그런 기업들 혹은 각자 뭔가 개별 재료 붙이는 종목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뭐 뉴스 붙이는 게 핵심일 것 같고 트럼프 테마에서 이제 재건 쪽 최근에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있어요. 트럼프 우크라이나 특사 20일 키이우 방문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14일 미넨 안보에 의해서 벤스 부통령과 회담 지금 일단 단기간에는 요것들 그리고 트럼프와 뭐 젤렌스키 트럼프가 저번 주였었죠. 조만간 뭐 젤렌스키 만날 거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만남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게 일단은 이번 주 미넨 안보회의에서는 벤스 부통령과 회담 그 다음에 트럼프 우크라이나 특사가 20일에는 키이우 방문 그 다음에 트럼프와 젤렌스키 만남 이런 게 이제 좀 조만간 있을 거라고 하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이번 주 중에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할 거다. 협상 테이블에 이제 각 대상 국가들 다 참여해야 된다. 이런 식의 언급도 있어요. 다음 주에 젤렌스키 만날 것이다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뉴스를 보면은 뭐 계속 뭐가 툭툭 튀어나오긴 합니다. 종전 탐색 트럼프 젤렌스키에 대해서 압박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될 수도 있다. 러시아의 속국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속할 수도 있다 이거죠. 결국 땅 뺏길 수도 있다 하면서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아직은 만족스러운 제안이 없었다 라고 하면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저번 주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젤렌스키 대통령 만날 것 같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정들 방금 설명드렸던 거 미넨 안보회의 부통령 그 다음에 20일 특사, 전쟁 특사 미넨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그 다음에 이제 뭐 히토류 내용부터 해가지고 이전부터 있던 거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방안에 대해서 인식 차이를 좀 좁히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나온다. 왜?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어필하는 게 나토 가입 시켜달라. 왜? 나토 가입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같은 그룹 동맹국 할 때 이제 뭐 보호를 받거나 할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가입시켜달라고 예전부터 하는데 이전부터 나토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. 받을 거면 진작에 받았겠죠. 득될 게 없어요. 우크라이나를 받을 때.
그래가지고 지금 포지션이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부터 해가지고 이제 EU, 나토 이렇게 쭉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운데서 러시아와 이 유럽 쪽 가운데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토로 받으면은 뭐 좀 득볼 게 없죠. 그래가지고 완충지대 국가로 계속 냅두는 거고, 받을 거면 진작 받았을 겁니다. 중간중간 그 립서비스 차원에서 뭐 좀 고려 뭐 이런 건 있기는 한데, 결국에 미국이 반대하면은 받기도 어렵고 받을 거면 진작 받았을 거예요.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좀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힘이 없어가지고 좀 불쌍하긴 한데, 그런 게 이제 또 뭐 좀 이권 국가 간에 뭐 이제 각자 분명히 챙겨야 될 게 있죠. 그 다음에 뭐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평화유지군 주둔,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거예요. 보장을 해달라. 근데 푸틴 러시아 측에서 계속 어필하는 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려고 하는 거 안 된다, 그거 자꾸 거슬린다 해가지고 이번에 침공 이유 중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. 그리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 가입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적이었다. 안 돼. 너 가입 안 받아줄 거야. 이번에 좀 찌라시로 나온 것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20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. 받아주세요 하는데 20년 동안 안 받아줄 수 있어. 이런 식으로 하다가 유예하는 방안도 어필을 하고, 이런 거는 또 이제 러시아에서 내세우던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,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찬성했는데, 나는 러시아의 느낌, 그 생각을 좀 이해할 수 있다.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. 괜히 그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거죠. 그리고서 압박하는 발언, 이거에 대해서도 언젠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은연중에 결국 지금 이 젤렌스키가 요구하는, 우크라이나에서 요구하는 요소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왜 중요하지 않냐? 당사국이죠. 당국인데 왜 중요하지 않냐면은 결국 힘은 이 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. 미국이 결국에 지원 안 해주면은 진짜로 속국이 될지는 모르지만, 귀속이 될지는 모르지만, 그런 식의 리스크, 분명히 미국이 지원을 가장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끊는 순간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제 좀 눈치 보면서 뭐 끊는 곳도 있을 거고, 아니면 아직 뭐 좀 정의 뭐 보여주기 식으로 갖다가 뭐 지원하는 국가도 있겠지만,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메인이에요. 근데 그런 국가가 끊으면은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겠죠. 그리고서 지금 오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뭐 양측에 뭐 좀 피로도 이런 것도 쌓여 있고, 자,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 측은 뭐 굳이 지금 액션을 좀 안 취하는 것 같고, 트럼프가 가운데서 열심히 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뒤에 뭔가 다다다닥 붙을 수 있다는 거,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 두시고, 오늘 이제 뭐 미국 부통령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 미국 내 구축 원한다. AI에 대해서 계속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스타게이트부터 해가지고 뭐 투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죠. 그리고서 정부 K조선 초격차 확보에 2,600억 투입한다. 친환경 디지털 전환 가속. 자, 그래서 뭐 트럼프 키워드는 이제 조금씩 갈리기는 하는데, 전진건설 로봇은 일단은 위에서 좀 놀고는 있습니다. 그리고 대동기어가 하루 쉬고 오늘 신고가 2만원 일단 한번 살짝 탁 하고 돌파를 시켰었죠. 그거랑 이제 뭐 대동, TIM 이런 것도 오늘 시간에서는 일단은 좀 상승했다가 뭐 반납을 하기는 했는데, 아직은 좀 불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범양건영은 또 끼 좋게, 얘는 이재명 관련주도 엮이고 재건주도 엮이고 뭐 좀 자기 편할 대로 엮는 종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재건은 일단 뭐 저런 그 방문 이런 거에서 갑자기 또 종전환 이런 게 탁 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불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대북 언급도 중간중간 있기는 한데, 북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메인이 북한의 비핵화거든요. 비핵화인데, 북한 측에서는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 내용을 좀 언급을 했죠. 북한이 이제 그 핵이 그만큼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좀 마지노선 무기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건드리는 거는 좀 날을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대북은 뭐 트럼프는 좀 손을 흔드는 느낌인데, 북한에서는 비핵화는 안 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 AI 시스템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뭐 돈 투자
이런 게 나오진 않았는데 언제든 AI 관련 주들 데이터 센터 키워드로는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관련 주들도 크게 막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아요.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느낌이죠. 해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린 종목들도 있지만 결국 뭐 현대인력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해서 다음 분기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변압 전선들도 전력망 노후와 복구 그런 것들 뭐 혹은 재건 이런 쪽에 언제든 엮이면은 또 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억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선 쪽은 오늘 하나오션 거기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덩달아서 하나 계열이라서 좀 오른 것도 있는데 조선은 그냥 강해요. 확실히 하나오션, 하나엔진, STX 엔진, HJ 중공업 차트들이 대체적으로 좀 위에서 좀 무너지나 싶더니 또 버티죠. 현대임스도 개별 이슈 한번 탁 하면서 이 자리 좀 잘 지키더니 오늘 좀 슈팅도 시원하게 만들어줬고 해가지고 조선 쪽은 트럼프 정권이랑 좀 같이 엮일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와 얘가 50만원 을 일단 좀 실적이 진짜 좋기는 한데 이게 맞나 싶어요. 근데 이제 50만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면서 뭐 좀 힘을 계속 주는지 일단은 얘랑 하나오션은 좀 같이 덩달아 움직였죠. 얘네들 수급 엮어보시면 되고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갭도 많이 떴는데 수급도 좀 셌어요. 기관애인.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는 좀 날리고 뒤에 뭐 방문하는지 그거 외에는 뭐 반도체 엔비디아 통해가지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주 반도체부터 해서 뭐 최근에 뭐 퀄리타스 이런 것들 오늘도 그냥 반짝하기는 했는데 일단 삼전 반도체 쪽이랑 같이 묶어보시면 되고 바이오는 오늘은 조금 밀리더라고요. 이게 금리 인하를 좀 바로 못할 것 같은 게 이제 좀 와 닿는지 알테브젠 그 다음에 보로노이 리가캠 최근에 좀 추세 좋던 애들 뭐 크게 꺾였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. 그 와중에 올릭스는 투점상 들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갑자기 뉴스 탁 붙으면서 뭐 바이오는 개별 뭐 수급이라던가 근데 지수 돌릴 거면은 지수를 좀 더 계속 힘줄 거라면 결국 바이오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지수 턴이랑 같이 항상 생각해 두시면 되고 자 일단은 내일도 뭐 새로운 느낌보다 최근에 시장 딱 그게 있어요. 지금 일단은 관세 공포감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계속 강력한 추세 유지하고 있는 거, 그 다음 뭐 유동성 엄청 좋습니다. 유동성 10조 이런 거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강했던 게 이제 로봇이랑 유리기판 재건 이런 테마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죠. 유리기판에 이제 삼성이 쏘아 올린 것도 있고 재건은 장중에 강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뒤에 뭔가 좀 재료들이 있다 보니까 뒤에 갑자기 좀 강할 수도 있는 거고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안 꺾여요. 대신에 이제 오늘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은 좀 쉬기는 했는데 일단 얘네들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하나 계열사 뭐 에어로스페이스랑 그 다음에 이제 오션 얘네들은 수급 엮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 플러스 시장이 조금 잡스러워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 일단 좀 살짝 보여지기는 했었거든요.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들 좀 순환 뭐 신규 상장들이 테마 이루는 느낌이 좀 있었죠. 해가지고 오늘 시간에서도 뭐 온코크로스 이것도 있고 뭐 삼양의 NCM NC캠 얘는 이제 유리기판 뉴스 붙이면서 신고가 올라온 것도 있는데 신규 상장주들이 밑에서 뭐 좀 반짝반짝 PI가 유리기판 엮으면서 끌어올리고 온코크로스 오늘 시간에 반짝반짝 하죠.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조금 거슬리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런 신규 상장주들 또 신규 상장 테마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좀 보이기는 했는데 이런 거는 대신에 움직일 때 시장이 좀 잡스러울 때 움직이기는 해요. 시장의 메인 테마들이 지금 하도 오랫동안 해먹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쉴 때 새로운 테마가 이제 대체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. 얘네를 밀어내거나 형님들 좀 쉬어 오랫동안 해먹었으니 이번엔 내가 해먹을게 하면서 좀 좋은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그러지는 않아요. 뭐 밀어낼 만한 테마는 등장을 안 하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좀 반짝반짝하는 얘는 좀 잡스러운 느낌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거 외에는 나머지 반짝반짝하는 거 와 양자도 뉴스 붙이면 그렇게 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혹시나 뭐 좀 조정 나오고 하면은
뭐 정치 쪽 뭐 좀 부각되는지 이거 외에는 그냥 그날그날 개별 뉴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초 지금 한 달 반 가까이 엄청 좋기는 했는데 이게 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유동성이나 시장 분위기 좀 계속 지속되는지는 날마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